오늘 주제를 저걸로 잡았죠. 네이버 로직. 한번 해야지 했던 건데 마침 엊그저께 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그 네이버 또 새로운 로직이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9월 달에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로직, 뭐 새로운 로직 뭐 하고 있나 보다 뭐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그 로직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얘기하는 김에 그동안 그 네이버 로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네이버를 좀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세 개의 주체를 다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매자인 내 상품을 잘 이해하고 이걸 사려는 구매자, 소비자의 어떤 특성이나 이 사람들의 구매 경로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게 우리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 광고 플랫폼, 그죠? 그게 이제 네이버면 네이버를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오늘 얘기할 그 네이버의 검색 로직은 네이버에서는 이제 처음에 블로그 로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뷰 검색 로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직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로직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블로그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로직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뭐 네이버 광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네이버 안에도 되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블로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로 볼 수 있고, 왜냐면 우리가 어떤 그 네이버에서 나한테 중요한 어떤 검색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거기에 검색 결과에 그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거의 모든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서 그 뷰 영역이, 요즘에 블로그로 따로 안 나오고 뷰 영역으로 나오죠. 뷰 영역이 상단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뷰 영역을 광고로 하기 위해서는 이 로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야 우리가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좀 잘 의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뷰 영역을 우리가 블로그를 하거나 이렇게 광고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네이버의 어떤 검색 로직의 어떤 큰 방향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네이버의 다른 뭐 채널들이라고 할까요? 다른 카테고리들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거든요. 계속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플레이스도 중요하고 뭐 쇼핑 영역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지식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광고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비슷한 로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를 이해하는데 이런 로직을 이해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새로운 로직을 발표를 했길래 오늘 이렇게 로직을 얘기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의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 대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뭐 이 로직 자체를 막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이런 로직, 네이버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로직을 만들어 왔구나,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그 네이버의 의도, 그러니까 네이버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네이버의 이 비위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죠. 네이버가 원하는 거를 맞춰서 이제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새로 발표된 거는, 그저께 새로 발표된 거는 요거거든요. 오늘 11월 18일 날 올라왔더라고요. 오늘이 11월 20일인데 11월 18일 날 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이 두 개의 문서가 올라왔어요. 제가 좀 이따 그건 열어서 볼게요. 이 다이아 플러스 라고 하는 로직, 기존에 다이아라는 로직이 있었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다이아 플러스라는 로직이 이제 또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문서 확장 기술이라는 게 또 새로 또 공개가 돼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이버의 알고리즘, 검색 알고리즘, 검색 로직, 이 변천사를 간단하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2012년 전에도 우리가 네이버 많이 썼잖아요. 그때 지식인도 많이 하고 그때도 블로그 많이 했으니까 그 블로그의 로직인데, 그러니까 이 로직이라는 건 뭐냐면, 알고리즘 로직이라는 건 뭐냐면,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잖아요. 검색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다른 서비스도 많지만 어쨌든 네이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는 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죠. 그러면 네이버는 그 검색에 그 유저들이 검색한 그 검색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죠?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다음은 다음대로, 구글은 구글대로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이버한테는.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를 검색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네이버를 이용하면서 네이버가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검색한 사람들의 그 목적을 채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를 줘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2000년 초반만 해도 다음이 훨씬 그 점유율이 높았잖아요. 근데 다음이 그거를 네이버한테 뺏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뭐 지식인, 그죠? 지식인에서 우리가 막 그런 원하는 정보들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고, 또 블로그, 그죠? 블로그에서도 좋은 정보들을 얻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너무 상식적인 거죠. 네이버도 다른 게 없어요. 네이버가 원하는 게 뭐 복잡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비자들이 계속 네이버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네이버 지금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의 많은 고민의 결과가 지금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강남 맛집 이렇게 검색하면 파워링크 나오고, 플레이스 나오고, 뷰 나오고, 뭐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일단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파워링크, 그거는 뭐 이해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는 원래 없었는데, 예전에 이제 원래 이게 플레이스 없을 때는 그냥 블로그가 나왔거든요. 지금처럼 뷰도 아니었고 블로그 글만 쭉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다 광고로 도배가 되고, 막 뭔가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정보가 안 나오고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갖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 맛집 정보는 우리가 한번 게이트키핑을 해서 주자 해서 만든 게 플레이스고, 그 밑에 뷰가 계속 나오는 거는 그래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좋아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블로그 리뷰 같은 데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어떤 또 그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정보의 어떤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죠? 후기성 정보니까. 광고인 거 알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 후기 형태로 보는 그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뷰가 나오는 거고. 어쨌든 이게 검색 결과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검색 결과마다 어떤 거는 플레이스가 나오고, 어떤 거는 뷰가 나오고, 또 어떤 거는 웹사이트가 나오기도 하고, 다 달라요. 검색 결과마다, 검색어마다. 그 이유는 그걸 검색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검색 결과가 다르다는 걸 네이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어떤 걸 검색했을 때 뭐 플레이스를 보여줄지, 블로그 글을 보여줄지, 뭐 지식인 글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의 직원들이 일일이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그때 검색하면 이렇게 그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죠? 어떤 로직에 의해서, 미리 세팅된 로직에 의해서, 이럴 때는 이런 걸 보여줘라, 이럴 때는 저런 걸 보여줘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블로그를 얘기를 하면, 블로그라기보다 이제 뷰 영역이죠. 뷰 영역의 로직을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강남 맛집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뷰 영역에 블로그 글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글들이 계속 올라올 텐데, 그 많은 글들 중에서 딱 첫 페이지에 나오는 5개, 7개, 10개의 글들은 어떤 글이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네이버는 그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걸 최신순으로 보여주면은 이상한 글들이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죠. 네이버의 로직이죠. 그래서 그 로직이 이제 예전부터 계속 발전을 해왔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발전이 돼 왔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제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고. 근데 이제 지금 찾아보면 2012년에 발표된 리브라라고 하는 로직부터 이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브라 로직이 어떤 건지부터 보면, 리브라 로직이라는 거는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꾸준히 쓰면
좋은 블로그로 인정을 해주겠다. 소위 말하는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이때만 해도 그냥 주제랑 상관없이 뭐 글을 뭐 얼마나 길게 쓰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하나씩 1일 1포스팅만 하면 45일이 지나면 최적화 블로그가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쓰면 바로바로 상위 노출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편했죠. 약간 그때 이제 리브라라는 로직이 그런 로직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죠. 특히 광고 대행사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런 뭐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내가 광고를 해주겠다, 상위 노출 시켜주겠다. 그때는 네이버 검색 점유율도 되게 높았는데 검색하면은 블로그가 또 맨 위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광고 효과가 엄청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광고로 도배가 됐죠. 기억하실 거예요. 뭐 그때부터 계속 이슈가 됐으니까 네이버는 다 광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안 되겠다,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런 로직을 또 만들었죠. 소나라는 로직을. 소나라는 로직은 이제는 좀 이거는 이제 최적화 로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브라는. 소나는 뭔가 그 글들의 어떤 품질을 보는 거예요. 정확도를 보고, 그리고 출처를 보고, 얘가 어떤 글을 카피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이런 로직입니다. 이게 이제 리브라 로직이 대충은 이런 건데 지금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글들이 없어요. 원래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다 삭제를 한 것 같아. 공식 블로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면 뷰 영역은 주로 뭐 C랭크랑 다이아 로직으로 그 알고리즘 관리가 된다고, 뭐 이렇게 상위 노출이 정해진다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 두 로직이라고 돼 있고, 그 말은 아마 이 두 로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사문서 같은 거 쓰면은 이제 저품질로 빠지고 이런 게 이제 소나 로직 같은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뭐 리브라는 뭐 별로 뭐 이렇게, 리브라에서도 이제 뭐 꾸준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뭐 사람들 서로 뭐 공감하고 뭐 이웃 맺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여전히 영향이 있는 게 리브라의 로직도 뭐 조금은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소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유사문서라든가 이런 거. 아무튼 뭐 이게 이제 과거의 그 네이버 로직이었고요. 이게 이제 이런 허접한 로직이었죠. 그러니까 허접한 로직으로 네이버가 이제 알고리즘이 돌아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네이버를 떠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네이버가 이제 안 되겠다, 더 좋은 로직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C랭크였고, 참고로 플레이스도 이쯤에 나온 거예요. 플레이스도 2016년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C랭크 로직은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안 되겠다, 무조건 최적화 시켜줄 게 아니고 특정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갖고 계속 한 분야에, 한 카테고리에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그런 블로그한테 좀 점수를 주자. 그래서 그런 블로그들을 이제 좀 상위에 많이 노출시켜주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출처, 그 블로그, 그죠? 그 블로그의 신뢰도 이런 게 이제 점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특정 분야의 어떤 전문가처럼 계속 이렇게 활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C랭크라는 로직이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렇게나 꾸준히만 쓰면 됐는데 이때부터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글을 꾸준히 써야 점수를 받아서 이제 최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참고로 이 C랭크의 C가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창작자, 이 글을 쓰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다이아 로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냐면, C랭크 로직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전문성이 이제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맛집 포스팅 같은 걸 맨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맛집을 글을 썼을 때 포스팅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행 전문, 아니면 어떤 뭐 특정 분야, 뭐 의료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성 점수를 갖고 그 다음에 그런 카테고리에 글을 쓰면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새로 진입하는 블로거들, 그죠? 새로 어떤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상위 노출이 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다이아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딥 인텐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문서의 어떤 정확성, 정보성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 문서의 출처, 그 블로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포스팅 하나하나의 어떤 정확도, 어떤 신뢰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문서 자체를 보는 거죠. 예. 문서 자체를 봐서 문서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이제 그 블로거가 좀 경험이 없는 허접한 블로거라고 하더라도 노출을 시켜주겠다. 노출시키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이제 다이아 로직이어서 이때부터는 이 두 가지 로직을 가지고 노출이 되어 온 거예요. 알고리즘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블로그 광고를 하겠다, 블로그 상위 노출을 좀 시키겠다, 포스팅을 해서 그럴 때는 예, C랭크 점수를 좀 보죠. 예, 뭐 내가 음식점이면 좀 맛집 전문으로 하는 블로그한테 맡기는 게 더 유리하죠. 그죠? 뭐 그런 게 있고. 아무튼 이게 이제 지금까지 유지가 된 로직이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게 요거예요. 다이아 플러스랑 문서 확장 기술인데, 요거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카페에 제가 링크 걸어놨는데요. 일단 요거 카페에 가서, 카페에 오늘 저기 라이브 공지글에 여기다 링크 걸어놨죠. 근데 제가 요 밑에 C랭크 로직하고 다이아 로직도 예전에 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발표한 내용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C랭크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네이버가 발표한 게 이제 문서 확장 기술이랑 다이아 플러스 두 가지인데, 이거 먼저 다이아 플러스 먼저 보면 원래 현재 뷰 검색에는 크게 두 가지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있죠. C랭크랑 다이아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검색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이아 플러스라는 거는 이번에 새로 반영이 된 건데, 이거 아마 저기 9월달부터 반영이 된 것 같아요. 9월달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완전히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갖고 얘네 지금 새로운 로직 테스트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게 이제 이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그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봐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이거 뭐 그냥 넘어가고, 잠깐만. 기존 다이아 모델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의도에 맞는 더 정확한 진성 정보와 출처를 찾아내기 위해,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요약한 것도 검색 의도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9월달부터 바뀐 게 뭐였냐면, 우리가 강남 맛집 이렇게 치면은 그 전에는 정말 맛집 리뷰 많이 했던 블로거가 정말 그 맛집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좋은 사진과 좋은 글을 정성껏 써서 포스팅을 하면 그게 상위 노출이 됐거든요. 강남 맛집이라는 검색 결과에. 근데 지금 강남 맛집을 검색해보면 9월달부터 바뀌었죠. 뭐가 나오는지 찾아보시면 뭐 강남 맛집 베스트 7, 강남 맛집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판단하기에 이제 이게 강남 맛집을 검색하는 검색자의 의도에 맞는 결과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검색 결과가 그렇게 바뀌었던 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검색하는 사람들의 검색 의도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항상 이렇게 네이버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계속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네이버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파악해서 뚫고 들어가서 다 광고를 써먹고, 지금 이거 다이아 플러스 로직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벌써 맛집 리스트 찾아보시면 다 알겠지만 다 광고로 도배됐어요. 보면은 이제 맛집 리스트 7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특정한 집만 되게 그럴싸하게 써놓고 나머지는 별로 맛없어 보이는 집 몇 개 써놓고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도 참 고민이죠.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다 뚫어내고 광고로 활용하니까. 그래서 로직이 이렇게 바뀌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광고로 활용해야 되니까
이런 로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 사용자의 구체적인 의도에 맞는 더 정확한 진성 정보를 주기 위해서 로직을 좀 더 추가했다. 예, 다이아 플러스로 업데이트했다. 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이아 플러스의 알고리즘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질의 의도를 분석한다. 예, 그죠? 키워드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문서 패턴을 분석한다. 그래서 문서의 어떤 구조, 본문에 있는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정보, 그죠? 이런 이미지 정보 같은 것도 제가 요즘에 기자단 같은 거는 이제 그 블로그 광고할 때 우리가 뭐 기자단이나 체험단 많이 했었는데, 저도 예전에는 체험단 굳이 안 하고 간단하게 기자단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제가 기자단 하는 것보다는 체험단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이 이미지 정보 같은 것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대놓고 써놨잖아요. 이미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자단은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사진 찍고 글 써서 이렇게 보내주면 올려주는 거니까 이미지 정보가 다 출처가 하나잖아요. 내 카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자연스러움에서 점수를 많이 깎일 것 같아서, 이제는 광고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연스러움이잖아요. 이 광고지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예. 뭔가 의심스럽지만 확증은 없는. 근데 이렇게 기자단을 계속 해버리면, 이미지 정보가 계속 내 카메라로 가면 이거는 확실한 증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기자단은 안 하려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부터 안 하고 있고, 체험단만, 블로그 포스팅이 필요하면 체험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체험단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로직이 활용된다. 그 다음에 문서 확장 모듈은 이제 좀 이따가 따로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따로 볼 거고요. 요 뒤에. 그 다음에 다이아 플러스 랭킹?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쭉 읽어보면 결국은 계속 그 내용이 반복인 것 같아요. 무엇을 찾는 질의인가? 그 의도,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의 의도,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맛집은 지금 리스트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참 단순하죠. 예, 단순할 수밖에 없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정답이 검색 결과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키워드들도 검색해 보셔가지고 과거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이 알고리즘이 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광고로 활용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새로운 스니펫을 제공하는 다이아 플러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이제 스니펫이라는 용어도 요즘에 네이버가 쓰던데, 스니펫이라는 거는 저도 사실 몰랐던 단어인데 자꾸 나오길래 찾아보니까 작은 정보, 소식 뭐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또 이렇게 스니펫이라고 그냥 용어를 써버리니까, 예, 이거 뭐 프로그래밍 쪽에서도 그 컴퓨터 쪽에서도 이제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원래 영어 단어로 이런 뜻이 있어요. 작은 정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에 예전에는 제목하고 사진 뭐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 안에 작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스니펫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스니펫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 검색 의도에 맞춰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를 한다면 블로그를 할 때도 이런 스니펫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정보를 잘 써주면 네이버가 더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이런 키워드, 내가 영화 한 달 살이 경비 이런 글을 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요약해가지고 쓰면 네이버가 더 좋아할 수 있겠죠. 상위 노출을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요 정도. 예, 일단은 이거는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됐죠? 예. 예, 중요한 건 이제 검색 의도에 맞는 결과. 예,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면은 파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네이버가 크게 로직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구나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문서 확장 기술이라는 것도 네이버가 이 글을 따로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문서 확장 기술 해서, 문서 확장 기술을 소개합니다 해서 글을 이날 2개를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뷰 검색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문서 확장 기술. 그냥 이게 네이버가 로직을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다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든 게 좀 재밌던데, 여기 댕댕이,
저 댕댕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강아지라는 말을 댕댕이로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밑에 다 필요 없고 그냥 보세요.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귀여운 댕댕이 미용 해가지고 이번에 미용실에서 뭐 댕댕이 미용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댕댕이는 이 사람은 쓸 때 강아지라고 쓴 건데 강아지란 단어를 안 쓴 거예요. 그죠? 근데 댕댕이가 강아지예요? 나 왜 모르지? 아무튼 이렇게 썼어. 근데 네이버가 보니까 댕댕이는 강아지랑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댕댕이 찾는 거나 강아지 찾는 거나 이게 똑같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검색하는 사람이 귀여운 강아지 미용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 글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이 글에 강아지라는 단어는 없지만 강아지라는 단어 대신에 그거랑 똑같은 의미의 댕댕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예를 들면 강아지 미용 비용 이렇게 썼으면 여기 강아지 미용 가격 뭐 이런 검색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단어가 딱 걸려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검색 결과만 보여주니까 이게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로직이겠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로직이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이라고 검색하면 호텔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숙소라는 포스팅, 단어가 있는 글 중에 이제 관련이 깊은 것들을 보여주겠다. 뭐 유아라고 돼 있는데 어린이라고 돼 있는 글을 보여주겠다. 예, 요게 이제 다예요. 예, 문서 확장 기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까 너무 제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글을 썼나? 약간 저기 KD님이 저기 부담스럽게 또 이렇게 기대되는 내용 하시고 무리해서 참석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실망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별건 아니지만 이런 네이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방향? 네이버가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자세한 건 몰라도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 정도. 큰 틀에서만 이런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걸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잠깐 채팅을 볼게요. 멍멍이는 댕댕이. 댕댕이가 이게 멍멍이구나, 모양이. 띵언처럼. 여기서 나온 거구나. 감사합니다. 나 왜 댕댕이를 강아지라 그러나 했는데.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 아는 건가? 이게 미음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미음에, 이렇게 하고. 다 아는 얘기를 또. 네,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이게 멍멍이처럼 보입니다. 진짜 몰랐네.